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권승범입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25년도 마무리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독해 주시는 분들도 2025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26년도에도 건강하게 뜻하시는 모든 거 다 이루시기를 권승범TV가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권승범TV에서는 도로 운전 하시는 분들에게 안내자 역할을 함으로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채널로 하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셔서 그런 안내자, 무사고에 대한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운전하면서 어떤 법규를 받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또 다른 어떤 강화된 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고 오늘 첫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하시려면 운전하려면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운전은 보통 그 도로에서 합니다. 도로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그래서 도로교통법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 요 시행규칙까지 해서 그 도로, 가로등, 신호등, 뭐 이런 전반적인 그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운전을 뭐 몇 킬로, 이 도로는 몇 킬로 도로다. 아니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런 그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호등 말고 그 안내 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표시도 하고요. 주의 표시도 하고, 지시 표시도 하고, 보조 표시도 하고, 노면. 바닥에 보면 차선, 키로수 몇 킬로, 어디 무슨 지역, 뭐 이렇게 안내 표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규제, 주의, 지시, 보조, 노면. 이런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기준도 마련을 합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만약에 위반이 됐다. 위반 시에 단속이 되는 거죠. 단속. 그래서 이렇게 단속해서 이제 뭐 과태료라든지 이렇게 범칙금 단속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마무리됩니다. 근데 사고가 났을 때는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 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든가 종합보험, 그다음에 피해자와 합의가 돼 있을 때는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 도로교통법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뭐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좀 이렇게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상황을 조금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가해자인데도 사고가 났음에도 마음대로 해, 법대로 해, 그냥 보험 처리해, 그리고 끝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패단이 조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좀 강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지금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가해자의 과실이 좀 많이 높다, 중과실이다 하는 경우에는 좀 더 강화된 법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이라고 있는데 12대 중과실의 법규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 형사적 책임. 그래서 잠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보통 세 가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민사적인 책임. 자, 민사는 보험으로 해결을 하죠. 보통. 그 다음에 형사적인 책임은 벌금으로 해서 이제 법원 쪽에 법원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적 책임, 관할 관청, 관청에서 뭐 벌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한 책임을 짓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12대 중과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자, 요거는 말씀드렸듯이, 네,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어도, 피해자와 합의가 있어도, 네, 형사적 책임 짓는다. 형사적 책임.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한번 운전하시는 분들은 필히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필히. 11회 중과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거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신호 위반, 신호 위반, 지시 위반. 요 세부적인 파트는 제가 이제 개인, 또 낱개별로, 네, 이렇게 따로따로 다시 한번 그 촬영을 해서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중앙선 침범. 어떤 것이 중앙선 침범인지 뭐 그런 내용은 따로 영상 요 파트를 따로 구분을 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이런 법규나 이런 게 있다. 요 정도로 네,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과속. 네, 플러스 20km 이상. 네, 플러스 20km 초과하는 부분이 네, 과속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 앞지르기 위반. 네, 앞지르기 위반. 아, 요거는 시기, 장소, 여기에 이제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끼어들기. 네, 어떤 게 끼어들기인지, 요거는 차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요거는? 네, 끼어들기는, 신호나 지시에 이제 차들이 이렇게, 네, 줄 서 있는데, 요로 이렇게 끼어드는 거, 요거 끼어들기입니다. 네, 끼어들기. 근데 정상적인 속도로 가면서 옆으로 하는 거는 차선 변경. 요거는 밀려 있을 때 중간에 끼어드는 차. 요거는 어, 끼어들기.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또 개별적으로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철길 건널목.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방법 위반. 통과 방법, 지차가 지나가는, 요즘에는 많이 없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도 위로 가는데, 거기에 이제 차단기가 있죠. 차단기에서 내려왔는데, 그거 무시하고 막 이렇게 통과하는 방법. 네, 요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호 의무 위반. 차도가 있고 보도가 있어요. 여긴 차가 다니는 데는 차도, 보행자 다니는 데는 보도. 네, 이렇게. 근데 여기도 보도고. 근데 여기 이렇게 차로를 잘라서 이렇게 횡단하는 거예요. 횡단보도입니다. 여기 횡단보도. 네, 그래서 네, 보호 위반. 보행자가 요즘에는 강화됐기 때문에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거나 건너고 있을 때는 무조건 정지하셔야 됩니다. 네. 일곱 번째, 무면허 운전. 네, 무면허 운전. 네. 이거는 물론 면허가 없지만, 면허가 없는 분도 무면허고, 2종인데 1종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도 네, 무면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일종이 없는데도 운전하셨다 그러면 요거는 좀 무면허니까 네,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덟 번째, 요즘에 가장 많은 음주운전, 약물. 네, 약물. 2026년도에 아마 이 약물에 대한 기준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제가 그거 바뀌면 바로 또 영상을 올려서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보도침범. 네, 이것도 영상을 올릴 건데요. 이렇게 차로가 있고 보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이렇게 잘라서 건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얘도 계속적으로 보도입니다. 계속 보도인데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 놓은 것 뿐이지 보도는 보도예요. 이렇게 잘라놨다 해서 보도가 아닙니다. 건물이라든지 혹시 주유소, 자, 차도 옆에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주유소 들어가시는 요것도 보도입니다.
그 때문에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도 침범에 대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거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번째,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방지 의무 위반. 요거는 이제 뭐, 그 버스나 택시, 네. 그 승객이 있는 분들, 네,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11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네,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네, 이것도 안전운전 의무 위반. 요것도, 네, 가장 그 음주운전하고, 네, 좀 많이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12번째, 네, 화물 고정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 그래서 12개입니다. 이렇게 12개는 피해자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형사 책임을 진다. 근데 요거는 이제 준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고, 요거 말고 더 2개가 더 있어요. 요거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일지라도 피해자의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사망, 그 다음에 중상해 1급에서 3급. 이렇게 피해자 과실이 너무 큰 분, 12대 중과실. 요런 분들은, 네, 교통종합보험에 들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도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 네, 그래서 14가지에 대한, 네, 그 종류가 있는데 이걸 묻겠다.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요거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전하실 때 도로교통법, 우리나라 전국의 도로교통법을 하고, 일반적인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마무리되지만, 12대 중과실 내용과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 1에서 3급일 경우에는, 이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 하는 그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이 중에서도 이거는 운전에서 과실이지만 이거는 범죄에 가깝다 하는 또 내용이 있어요. 범죄에 가깝다. 그래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의한 법이라고 해서 특가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가법. 네, 그 부분이 이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네, 한번 지우고 그냥 다시 할까요? 네. 12가지에 대한 거는 꼭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 그래서 좀 많이 알고서 운전을 하시는 게 좋긴 하죠. 네. 그래야 안 하죠. 네, 알고 계셔야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다 하나 써놓을까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특정 범죄 가중에 의한 처벌법, 특정 범죄 가중 의한 법. 네. 그래서 특가법, 네, 특가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거는 범죄다 해서 더 강화된 법규가 있습니다. 자, 아까 나왔던 거 음주, 약물운전. 네, 요 약물은 2026년도요. 네, 변경됩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따로 바뀌면서 바로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나면, 네, 이것도 범죄다 해서 하는데, 아무튼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우리나라에 보통, 초등학교나 큰 대규모 어린이집이나 이런 그 큰 데는 어린이 보호구역 300m를 거의 많이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3번째는, 우리가 흔히 하죠. 뺑소니.
뺑소니 사고. 뭐, 도주 미조치거든요. 네. 근데, 이 도로교통법에도 도주 미조치가 있고, 여기도 미조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내용으로 보면 조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고 났을 때, 뭐, 유기하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대부분은 안 하시죠. 대부분은 그냥 사고 나면 보험 처리하려고 그렇게 하지. 근데 이제, 얘가 문제죠, 얘가. 보통은 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거는 조금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음주 하시고 운전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습관적으로 음주 따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음주가 이게 약간 습관성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자, 운전자 폭행입니다. 운전자 폭행. 네, 운전자 폭행인데 뭐 대부분이 이제 버스, 택시, 뭐, 뭐 유튜브 영상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기사님 때리고 뭐 폭행하고 뭐 내리게 안 해야겠다 뭐 세워라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버스 승객분들이 이제 요거 음주 하시고 요걸 이제 버스나 택시를 타시고 나서 이제 하거든요. 아무튼 얘가 제일 문제이긴 해요. 기분 좋게 먹고 하시면 좋은데 이거 먹고 이제 조금 과하다 싶으면 운전도 하고 이거 승객으로 타면 이걸 또 하고 그래서 좀 상당히 위험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특히 조심하셔야죠. 버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타고 계신데 그걸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큰일 납니다. 택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의한 법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요것도 네 가지에 대한 것도 따로 이제 개별로 요 파트를 특정범죄에서 한 번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의하시라고 안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알고는 계세요. 근데 대부분 분들은 솔직히 모르셔도 됩니다. 뭐 참, 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고요.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거는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게 도로교통법에 이제,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의한 법, 운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비슷한 법이에요. 근데 한 가지 딱 운전하시면서 진짜로 주의하셔야 되는 법이 하나 있어요. 형법. 형법. 이 형법은 이 범죄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더 큰 범죄. 이거는 특정 범죄로 해서 딱 정해놓은 법이지만 얘는 그 형법이면은 그냥 다 이건 저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법이 하나 있어요. 운전하면서. 절대로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운전하면서 간혹 가다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봤어. 뭐냐? 네. 보복 운전입니다. 보복 운전은, 안 됩니다. 이거 절대로. 네. 그리고 요거하고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난폭 운전. 난폭 운전. 네. 글씨도 난폭하네. 네. 요거하고 요거는 개념은 조금 다르긴 한데, 내용은 조금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보복 운전은 특정인, 특정한 거예요.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너를. 그래서 운전하시다 보면 막 쫓아와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시는데, 요거 큰일 납니다. 이 법이 엄청 셉니다. 형법으로 처리가 되고. 난폭운전은 내용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요거는 이제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 뭐, 이 두 명이서 막, 막 돌아다니면서 운전하시는 분들 있죠? 네. 오늘 뭐 공동의 위험행위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난폭운전, 표현은 이제 난폭운전으로 돼 있지만, 네. 공동의 위험행위. 네. 공동의 위험행위예요. 그 때문에 요것도 하시면 안 되는데, 뭐, 이거는 뭐, 대부분 분들이 차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있죠, 있기는. 근데 거의 없고, 보통은 이제 이륜차, 오토바이로 이제 막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때문에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긴 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운전에 대한 거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의한 법, 형법. 네. 이렇게 가지 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운전하실 때는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대부분 분들은 안전하게 다 운전하십니다. 그렇지만, 네, 불의하게, 본의 아니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본의 하게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운전 안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세부적인 품목을, 네, 세부적인 조항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권순모TV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